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중국 전인대가 폐막하는 날입니다. 이 자리에서 홍콩 보안법 통과가 또 예정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입법기관 역할을 맡고 있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 오후 3시에 인민대회당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보안법을 표결에 붙일 예정인데요. 이 중국 정부가 법안 처리 강행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는 데다가 지금까지 전인대 표결 과정에서 부결된 사례가 없었던 만큼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전문가 7개조로 구성된 이 법 초안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 전복, 테러리즘 등을 위법 행위로 간주하고 이 최대 30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당초 공개된 초안보다 이 처벌 대상을 더욱 넓히는 방향으로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국 국기인 오성 홍기를 찢는 행위를 한 사람만 처벌을 했다면, 그러니까 여기 다시 말해서 이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을 했다면 네. 해당 사건이 일어난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까지 처벌 대상이 포함이 됩니다. 그 행위와 활동 전반으로 처벌 대상 자체가 커지는 겁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군과 또 무장경찰부대 전인대 대표단 전체 회의에 참석해서 군은 훈련과 전쟁 대비를 전면 강화하고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결연히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 발언을 어제자 일면에 실으면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네. 오늘 홍콩 보안법이 의결되면 전인대는 상무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홍콩 보안법을 최종 통과시켜서 이를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굉장히 강경하게 이걸 이제 통과시킬 것을 밀어붙이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미국도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태죠. 그렇습니다. 이 미국 정부는 중국 관리에 미국 내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홍콩이 누려온 특별지위 박탈이라는 초강수까지 거론하면서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네. 이를 위한 사전 조치로 지난해 11월 제정된 홍콩 인권민주주의법에 근거한 홍콩 자치권 평가 작업에 곧장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과연 홍콩의 자치가 고도로 보장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고도의 자치가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제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하겠다는 건데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현지 시각으로 27일에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오늘날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의회에 보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 가능성을 묻자 우리는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모종의 조치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 재무부는 홍콩을 단합하려 시도하는 중국 관리와 기업, 금융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미국 의회도 중국 제재 법안을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하원은 중국이 상당히 민감해하고 싫어하는 신장 위구르 인권 법안을 오늘 중으로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태국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태국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사태를 이달 말까지도 연장을 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 26일 발효된 태국의 비상사태는 원래는 4월 30일까지였지만 5월까지 한 달간 연장이 됐고요. 이번에 또다시 두 번째 연장이 된 겁니다. 네. 이 태국 정부는 봉쇄 조치 완화에 따라서 코로나19 감염이 늘어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런 설명을 내놨는데요. 이미 지난 3일부터 식당 등의 영업이 재개됐고 지난 17일에는 쇼핑몰과 백화점, 박물관의 영업 재개가 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오는 7월에 등교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 하지만 야권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안정세를 보이는데도 비상사태를 연장한 것은 집회 금지 등을 위한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상사태 상황에서는 총리가 언론을 검열하고 집회를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 제1야당인
쿠오타이당의 안우손 이암사 대변인은 이번 비상사태 연장은 권력 강화이자 불필요한 권력 사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온라인 매체인 카오소스는 지난 22일 쿠데타 6주년을 맞아서 방콕 중심부에서 열린 항의 집회에 참석한 이들이 5명 이상 모임 금지라는 비상 칙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이 코로나19 사태가 참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특히 이 노인들이 모여있는 요양원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하고 건강상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노인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런던 정경대 연구진을 주축으로 한 연구단체인 장기 요양 서비스 측면의 코로나19 대응이 최근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벨기에와 프랑스, 아일랜드, 캐나다, 노르웨이 등 이런 나라에서 전체 코로나19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요양원에서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이 집단 면역 대응책을 택한 스웨덴에서도 지난 14일 기준으로 요양원 사망자가 1,661명으로 이 전체 사망자의 49%를 차지했고요. 비영리 기구인 카이저 가족재단의 집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지난 15일 기준으로 35개 주에서 요양원 거주자 3130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해서 이 지역 총 사망자의 34.6%를 차지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더 심각한데요. 지난 8일 기준 코로나19 사망자 4,740명의 무려 82%인 3,890명이 요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자, 이처럼 요양원 사망자가 급증한 것은 이 각국 보건당국이 신규 확진자 중심의 치료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인데요. 고령층과 기저질환 환자가 많은 요양원에 대한 별도의 지침은 이미 사망자가 발생한 지 2달이 지난 후에 내려진 경우가 많았고요. 네. 심지어 마스크 등 방역 물품 배부에서도 후순위로 밀려나기도 하는 등 이 돌봄 분야에 대한 각국의 관심도가 얼마나 낮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이 코로나19 이후에 다시 보강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아마 이 관심을 갖고 이 뉴스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세계 최초의 민간 유인 우주선이 발사된다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거의 발사 직전에 연기가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케네디 우주센터 인근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발생한 열대성 폭풍으로 인해서 스페이스X의 역사적인 첫 민간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곤 발사가 예정 시간을 16분 54초 이 카운트다운을 하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네. 이 현지 시각으로 오는 30일 오후 3시 22분으로 재조정됐는데요. 미 한국우주국 나사 관계자들은 이날 사우스캐롤라이나 상공에서 이 열대성 폭풍우가 발생했다면서 우주 비행사들의 안전을 위해서 발사 연기가 불가피했다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예.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2002년에 설립한 민간 우주 탐사 기업인데요. 사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이 앞다퉈서 우주 산업을 육성시키는 과정에서 사실 민간보다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운영을 했던 상황에서 민간 기업이 사상 최초로 이제 뛰어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크루 드래곤은 지난해 3월에 무인 상태, 그러니까 사람을 태우지 않은 상태로 국제우주정거장과 도킹한 뒤 다시 분리돼서 지상에 안전하게 되돌아오는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나사의 우주 비행사인 더글러스 헐리와 로버트 벤켄을 태운 유인 캡슐 크루 드래곤을 스페이스X가 제작한 재활용 로켓 추진체 펠컨 9에서 발사를 하게 되고요. 이들이 거기에 도착하게 되면은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우주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국은 천문학적인 비용과 폭발 사고 등을 이유로 2011년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을 종료를 했고요. 이후에는 러시아 우주선을 빌려서 자국의 우주 비행사들을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 미국이 자국에서 이렇게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는 것은 9년 만이고요.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발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역사상 처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